자, 이번 시간에 개념 설명을 할 부분은 직선의 방정식이고, 직선의 방정식은 좀 할 게 많습니다. 맞죠? 그래서 처음에 직선의 방정식이 뭔지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정점을 지나는 직선, 그 다음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까지 이제 좀 범위가 많고 아마 유형도 좀 많을 겁니다. 문제집에서. 그래서 얘를 한번 좀 잘 풀어보도록 하고, 일단 첫 번째는 일단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유도 과정을 좀 숙지해야 될 겁니다. 유도 과정을 숙지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걸 이제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맞죠? 그래서 공식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쓸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을 쓸 수 있는 조건, 직선의 방정식을 이거 사실 이제 중학교 때도 다 했던 건데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기울기와 한 점을 알 때입니다. 한 점을 알 때, 알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두 점을 알 때. 당연히 이 두 점은 서로 다른 일 겁니다. 서로 다른 두 점을 알 때. 그다음 세 번째는 절편이 주어졌을 때, x절편, y절편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직선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야. 직선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 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뭔지를 일단 보면은, 일단 중학교 때 배우는 거랑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기울기가 뭔지 좀 알아야겠죠, 맞죠? 기울기는 어떤 직선이 뻗어나가는 비율, 방향입니다. 뻗어나가는 비율 올 방향을 뜻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직선을 이렇게 딱 그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자 요만큼을 우리가 뭐 A와 B 이렇게 둔다고 치면은 얘가 A고 얘가 B야. 근데 내가 얘를 K배 시키고 그 다음에 또 K배 시켰어. 그래서 얘가 AK고 얘가 BK야. 그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기울기는 뭐죠? 기울기는 X 증가량과 Y 증가량의 비율이란 말이야. 비율.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떻게 썼죠?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는 M이라고 했었고, M은 그래서 A분의 B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될 수도 있죠? A분의 A가 될 수 있고, AK분의 BK가 될 수 있다. 맞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울기는 A분의 B로 같다라는 거죠. 맞죠? 그리고 이제 정의 자체가 아까 내가 설명을 안 했는데, 이게 직각이고 이게 직각입니다. 맞죠? 그래서 정의 자체가 직각 삼각형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좀 알아야 될 겁니다. 내가 직각 삼각형의 이야기를 계속 할 거거든. 그래서 정의 자체가 직각 삼각형에서 이루어짐까지 좀 알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울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요렇게 y축이 있었고 요렇게 x축이 있었다고 쳤을 때 이렇게 직선이 딱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직선이 있다 치고 여기에 A라는 점이 있었어. A라는 점 흰색으로 할게요. A라는 점이 x1, y1이고, 그 다음에 P라는 점이 있었어. P라는 점이
x, y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딱 만들면은 기울기가 m이 되겠죠, 맞죠? 얘는 기울기가 m이 될 거고, m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m은 결국에 아까 설명했듯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될 겁니다. 맞죠? 그럼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은 결국에 뭐냐 하면 이만큼은 x에서 x-1을 뺀 거고 이만큼은 y에서 y-1을 뺀 거죠. 그래서 x-x1 분의 y-y1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뭐가? 기울기가. 그래서 내가 이 분모를 여기로 딱 넘겨볼게. 넘겨보면은 결국에 어떻게 되니? m에다가 x-x1은 y-y1 이렇게 됩니다. 맞죠? 다시 좀 깔끔하게 적으면은 y-y1은 m에다가 x-x1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은 얘는 이제 항등식 관점에서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합니다. 맞죠? 항등식 관점에서 어떻게 되냐면 m에, 그러니까 기울기에 관계없이 얘가 0이 돼야 되고 얘가 0이 돼야지 성립이 될 거야. 그래서 잘 들어봐봐. 항등식 관점에서 이 친구는 무조건 뭘 지나는 거야?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딜 지난다? x1, y1을 지나야 돼. 맞죠? 그래서 y에 y-1 집어넣고 x에 x-1 집어넣으면은 실제로 이 함수는 x 1, y1을 지난다가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전개를 해서 딱 풀어보면은 y는 mx mx1 더하기 y1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래서 얘가 기울기고 얘가 y절편이 되겠다. 뭐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도 우리가 이해를 좀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를 좀 이따가 다시 두 점을 지날 때로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축의 평행한 방정식이야. 평행한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축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y축이 있었고 이렇게 x축이 있었을 때 얘가 y축, 얘가 x축 이렇게 있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에 이제 예를 들어 여기에 점이 있었다고 칩시다. 이 점을 a이고 x1, y1이라고 합시다. x1, y1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요렇게 직선을 딱 그었을 때 여기 y절편은 뭐가 되겠어? 얘는 y1이 되겠죠. 맞죠? y1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 직선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했죠? y는 y1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했잖아. 맞죠? 얘는 x축과 평행한 거고 얘는 x축과 평행하고 또 뭐죠? 기울기는 0입니다. 기울기는 0. 왜 기울기가 0이냐 하면은 y축에 평행한 직선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점이랑 이 점으로 기울기를 만들려고 해. 그러면 x 증가량은 있는데 y 증가량이 없죠. 맞죠? y 증가량이 없기 때문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에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에서 얘가 0이니까 결국에 기울기가 0인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면 y축에 평행한 직선이야. y축에 평행한 직선이 요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 하면 얘는 x는 어쩌고 저쩌고 x는 그래서 x는 x 1이고 맞죠?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가 없습니다. 얘는 기울기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기울기가 없다. 왜 기울기가 없다라고 하냐 하면은 얘는 이제 두 점을 뭐 이렇게 한 점, 두 점 잡았을 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돼야 되는데 x 증가량이 없죠. 맞죠? 그래서 x 증가량이 0이기 때문에 얘는 기울기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야. 맞죠? 함수가 아닙니다. 함수가. 그래서 함수가 아니고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없다. 분모가 0인 건 없으니까. 맞죠? 그래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의 기울기는 정의되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y축에 평행한 직선은
한 직선은 직선의 기울기는 정의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뭐 노규현인가 한마디 하던데 그 뭐냐, 이거 자꾸 내가 뒤로 가게 해가지고 지우는 거 있잖아. 지는 아이패드로 쉽게 지우면서 나는 화이트로 지워야 되는데 그런 짓 좀 하지 마라라고 하더라고. 어쩔 수 없습니다, 맞죠? 사람이 하다 보면은 실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거를 끝까지 보시는 분한테는 좀 이따가 개인기 하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또 여러 가지가 많죠, 맞죠? 그래서 이제 기울기가 특수한 직선인데, 기울기가 특수한 직선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특수한 직선을 좀 보도록 하면은, 직선의 직선과 x축 양의 방향에 이루는 크기가 30도, x축과 x축의 죄송합니다.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 그 다음에 45도, 그 다음에 60도 일 때 우리가 그때의 기울기를 몇이라 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탄젠트와 같은 거죠, 맞죠? 탄젠트 30은 루트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탄젠트 45는 1이고, 탄젠트 60은 루트 3이라서 기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때 탄젠트가 곧 기울기다 라는 말을 우리가 좀 배웠었잖아, 맞죠? 그래서 그림을 좀 몇 가지 좀 그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y축이 있고 x축이 있고, x축이 있고,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30도야. 얘가 30도야. 30도면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어? 기울기가 m은 루트 3분의 1인 거죠, 맞죠?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이라고 하면은 얘가 지금 몇 대 몇 대 몇이니? 1대 2대 루트 3이잖아, 맞죠? 루트 3. 그래서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기 때문에 루트 3분의 1입니다, 맞죠? 얘가 y축, 얘가 x축.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겠어? 이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무슨 말이냐면 이게 45도일 때, 이렇게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일 때, 45도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니? 1대 1대 루트 2죠, 맞죠? 얘가 1이고 얘가 1이고 얘가 루트 2잖아, 맞죠? 그러면은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라는 소리야. 기울기는 1분의 1이라서 1이고 얘는 결국에 45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맞죠? 얘는 30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얘가 y축 x축까지 꼭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었을 때 얘가 60도야. 이렇게 60도가 아닌 것 같네. 60도가 있었어. 그러면 얘가 60도니까 이루는 각의 크기는 60도고, 그러면은 이제 기울기는 어떻게 되겠어? 기울기는 얘가 1대 루트 3인데 2니까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 기울기는 1분의 루트 3이라서 루트 3이다가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얘는 60도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45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 45도는 무조건 좀 알아야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특수한 조건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뭘 봐야 되냐 하면 세점이, 그러니까 모든 유형을 내가 좀 다 말해주려고 하는 거야. 알겠죠? 왜 이렇게 많아, 쌩님? 라고 하지 말고 다 해라. 그 다음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야.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거죠, 맞죠?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직선이 이렇게 뾰로롱 딱 있었어. 그러면은 여기 한 점, 두 점, 세 점 있는 거죠, 맞죠?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B고 얘가 C다. 뭐 이런 거잖아, 맞죠? 그래서 결국에 세 점이 있을 때 세 점 적을까? 세 점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어떻게 된다? 결국에 잘 봐봐. 직선 AB의 기울기랑 BC의 기울기랑 같으면 되겠죠, 맞죠? 아니면 뭐 AB의 기울기, 뭐 AC의 기울기, 뭐 BC의 기울기, AC의 기울기 이렇게 그냥 두 점을 선택해서 그 기울기를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된다? 직선 AB의 기울기랑 그 다음에 직선 AC의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는 거죠, 맞죠? 이다. 이렇게 풀어보면 되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가 x1, y1이고 B가 x2, y2고 C가 x3, y3일 때 뭐 결국엔 어떻게 푸는 거야? 결국에는 x2-x1 분의 y2-y1이랑 그 다음에 어떻게 풀면 되니? 뭐 x3 빼기 x1 분의 y3-y1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면 된다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푸는 방법은 그냥 요겁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풀어버리면은 된다라는 거죠, 맞죠? 요거는 뭐 좀 한두 유형 정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내가 아까 맨 처음에 설명했을 때 두 점을 알 때도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맞죠? 그래서 얘는 사실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웠지만 좀 푸는 방법을 좀 다르게 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중학교 때 풀었던 방법을 쓰면은 나는 혼낼 거고 그래서 그렇게 쓰지 마시고 내가 지금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좀 해야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x1, y1이었고 x1, y1이었고 B는 그러면은 x2, y2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내가 얘를 x축과 y축을 딱 그렸어. 이렇게 그렸다라고 칩시다. y 그 다음에 x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직선이 또 있었어. 직선이 이렇게 뾰로롱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두 점을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x2, y2 그 다음에 얘는 A고 x1, y1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 하면은 일단 기울기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알아야 돼. 맨 처음에 배운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직각삼각형 이렇게 딱 만들고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딱 만들어서 그러면은 이 길이가 뭐가 되겠어? 이 길이가 x2 x1이 될 거고 이 길이는 y2 y1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땡땡땡땡땡 내려오면 얘는 x1일 거고 이렇게 땡땡땡땡땡 내려오면 얘는 x2일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y1일 거고 얘는 그 다음에 여기는 y2 라고 합시다. 여기는 y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는 뭐다? 그래서 이제 기울기를 구하고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기울기는 x2 x1 분의 y2 y1 혹은 x1 x2 분의 y1 y2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맞죠? 그러면은 기울기를 알고 우리가 이 지나는 한 두 점을 아는 거잖아, 맞죠? 지나는 한 점, 두 점을 아는 거니까 그러면은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세울 수 있겠어? y y1은 m이 뭐였죠? m이 x x-x2 분의 y1 y2 에다가 x-x1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리고 그래서 이게 아까 항등식 관점에서 얘를
m이라고 했을 때, 얘를 m이라고 했을 때 내가 맨 처음에 어떻게 설명한다 했죠? 이 직선은 무조건 m에 관계없이 x1, y1을 지난다 라고 우리가 본 거잖아, 맞죠? 그래서 맨 처음에 배운 거랑 똑같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거는 마지막은 아니고 절편을 할 때 일부 마지막입니다. 일부 마지막. 절편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얘도 한번 그림을 좀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y축이 있었고 x축이 이렇게 딱 있었어. 얘가 y축, 얘가 x축. 그 다음에 직선이 어떻게 있었냐 하면 직선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아는 거냐 하면 얘를 지금 0,b라고 둡시다. 0,b. 그 다음에 얘를 a, 0이라고 두자. 그럼 우리가 아는 게 뭐야? 아는 게 y절편을 알고 그 다음에 얘는 x절편을 아는 거지, 맞지? x절편은 a고 y절편은 b다 까지 아는 거죠, 맞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기울기를 구하고, 첫 번째는 기울기 구하기, 그 다음 두 번째는 지나가는 점으로 직선의 방정식 만들기. 지나가는 점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공식이기 때문에 사실 중학교 때 외운 사람도 있을 거거든. 그래서 절편을 알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이렇게 적을까?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두 점을 알죠, 맞죠? 기울기를 알고 지나가는 두 점을 아니까 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 어떻게 세울 수가 있냐면 y는 기울기는 a 빼기 0 분의 0 빼기 b죠, 맞죠? 그 다음에 0,b를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x-0 더하기 b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잖아, 맞죠? 요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심각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니? 기울기가 있고 0,b를 지난다 라는 소리잖아, 맞죠? 0,b를 지난다, 맞죠? 기울기에 관계없이. 그래서 얘를 다시 적으면은 y는 마이너스 a분의 bx에다가 더하기 b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bx를 넘기면은 a분의 bx 더하기 y는 b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나누기 b를 하겠습니다. 이 식을 b를 나누기 b를 하면은 어떻게 되니? a분의 x 분의 b 분의 y는 1이다. 요런 이제 식이 나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게 절편을 알 때의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절편을 알 때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만 하나만 살짝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x절편이, 이거는 뭐 너희 밑에 적던지 옆에 적던지 하세요. x절편이 마이너스 3이었고 y절편이 4였어. 그러면 이제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다? 마이너스 3분의 x 플러스 4분의 y는 1이다. 이렇게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공식을 알면은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됐는지도 좀 알면은 좋겠죠, 맞죠?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여기까지 1부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